자,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배열을 정적 할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객체 사라지면 알아서 이것도 사라집니다. 배열도.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ARR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ew.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1, 2, 3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배열을 정적 할당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적 할당해서 가질 수도 있죠.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를 ARR2로 바꿔도 잘 나오는데, 이거 ARR2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라서 범위 기반 포문을 못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배열은 크기 정보가 있고 포인터 변수는 크기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ARR2의 아이건.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1, 2, 3 잘 나와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은 똑같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딱 그럴 일이 있을까 싶은데도 있어요. 어떤 클래스가 모종의 이유로 배열을 정적 할당이 아닌 동적 할당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정적 할당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특징이 스택에 할당된다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돼요. 정적 할당. 동적 할당은 힙이라는 곳에 할당이 돼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 스택이에요. 나머지는 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제가 크게 그린 겁니다. 그냥 점이에요, 점. 메모리가 8기가면은 스택은 보통 한 2메가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배열을 어떤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이 배열에 다시 이 객체에 변수로 뭐 이미지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지 엄청 용량 크죠. 용량 큰 거는 막 몇 메가 크잖아요. 그런 거는 스택에다가 정적 할당으로 들고 있을 수가 힘들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용량의 데이터는 스택에다가 하는 게 안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예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이렇게 큰 힙에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작게 잡았지만 엄청 크게 몇 메가? 한 5메가 정도 잡을 수 있죠. 5메가짜리라고 5메가짜리 이미지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럼 5메가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합니다. 딜리트가 아니라 이거 그냥 딜리트 안 해도 삭제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연습용이 삭제가 되면서 이 주소는 메모리에서 없어집니다. ARR2의 주소는 메모리에 없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동적 할당했던 5메가짜리 힙 공간 있죠. 여기라고 치면 이거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힙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여기를 딜리트 해주지 않으면 얘는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연습용을 지웠다라고 가정해봐요.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해보죠. 뉴 연습용 동적 할당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딜리트를 할 거 아닙니까? 다 썼으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A라는 객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뭐 넘버라든지 ARR3, ARR2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 ARR2 같은 경우는 얘라고 가정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오메가짜리에 크기가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거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딜리트 A 하시면은 딜리트 A 하시면 얘만 사라져요. 얘는 안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찾을 수조차 없어요. 왜?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객체는 삭제돼 버렸으니까. 주소는 없는데 오메가짜리 공간은 남아있죠. 이거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못 씁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게 용량도 많은데 많이 차지하는데, 이 연습용 객체를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메모리가 줄줄줄 새면서 메모리 부족해지면은 프로그램 꺼집니다. 그쵸? 엄청 느려지거나. 그래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배열 이거 삭제할 때, A 삭제할 때 A에 ARR2를 먼저 이 주소 있어야 딜리트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삭제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럼 이걸 삭제하고 이걸 삭제하는 거니까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일일이 신경 쓰실 수 있나요? 어떤 객체가 안쪽에 내부 변수로 동적 할당된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안다 하더라도 매번 신경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체가 어떤 동적 할당된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객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소멸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딜리트 디스에 ARR2를 반드시 삭제를 하고 나서 객체가 소멸돼야 되죠. 그래서 10불불에서 소멸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른 언어에서 없는 개념이죠. 왜? 다른 데서는 이런 거 다 컴퓨터 알아서 해줍니다. 언어 차원에서 알아서 해줘요. 자바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이 C++은 C 언어를 승계해가지고 메모리를 직접 개발자가 관리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주면은 프로그램 뭐 얼마 만들지도 않았는데 막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소멸자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예제도 올려드릴게요. 근데 좀 불친절하니까 코멘트를 좀 달아서 올려드릴게요. 아니다. 일단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코멘트를 달면 되니까.
자, 이제 문제는 아이고. 자, 여기 동적 할당과 해제 쪽에 요거가 이제 방금 했던 예제고요. 요거 참고하시면서 이제 요 밑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풀지 마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내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파일 분리를 해놔가지고 요거를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아시는 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딱 요거까지만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석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